살구나무인데 제가 이 살구나무를 늘 사진 찍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름에 태풍이 와서 이 살구나무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살구나무를 이 큰 나무를 옮기다 보니까 자르다 보니까 손이 잘렸어요. 제가 전기톱을 쓸 줄 잘 몰라서. 그래서 밤새 서울 내과 병원에 가서 이 손가락을 잇고 이런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왜 이게 안 넘어가지? 어떻게 안 넘어가냐? 뭘 눌러야 되는가? 이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살구나무를 이제 찍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 살구나무란 주제로 전시를 한번 해보자 해갖고 이제 제가 이 평창에서 제가 갤러리도 있고 그랬으니까 평창에서 이제 봄마다 이제 거기에는 엄청난 이 목련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그래서 그 목련나무 덕분에 제가 이제 이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전시를 해야지 하면서 이걸 고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살구나무다. 그래서 그동안에 찍어놓았던 사진들을 쭉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시했던 사진들을 그대로 그냥 썩히기 시작한 겁니다. 나뭇가지를 잘라서 이 나뭇가지가 이제 이 큰 나무가 이제 쓰러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나무가 죽던 해에 꽃이 그렇게 많이 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꽃이 폈어요. 저거 너무 이쁘니까 제가 이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이쁜 곳에 가면 내 더러운 몸을 그 앞에 서서 누들 찍고 싶어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저 나무 앞에서 복구 사진 찍어야지 하면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눈이 오면 계속 나무를 들여다보다가 보고 이제 찍다가 이렇게 나무가 이제 넘어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쳐서 수술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쭉 바라보면서 이 나무와 더불어 사진을 이렇게 썩어가는 겁니다. 사진이 나무까지가 이게 썩어가듯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진 그때 전시한 사진을 썩혀서 그리고 그 나무가 죽은 날 이 나무를 하나 사다가 그 나무까지 다시 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복구 찍고요. 이 나무 심는 기념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끝낸 건데 이런 전시를 제가 했습니다. 즉 한 나무를 한 10년 동안 바라보다가 그 나무가 바람에 태풍에 넘어져 그걸 자르다가 손이 잘려서 수술을 하고 그 수술하고 나니까 저 나무가 나구나, 나도 나무일 수 있구나 하는 착각이 들어서 그것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서 그게 전시하다 보니까 어떠한 이 사진을 나무가지가 썩어가듯 사진도 썩혀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이제 이렇게 썩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곰팡이도 쓸게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작업에 한 일환이 저의 주로 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진이 없어지듯 나 스스로도 스며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 어떤 그런 것이 저 작업의 어떤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통나무 이 나무를 평창에 이사할 때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 번에 통나무를 가지러 갔어요. 그 통나무를 가져 아직까지도 평창에 갖고 와서 비 맞추고 썩히고 있습니다. 왜? 언젠간 그것이 내 사진의 액자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썩히면서 그냥 썩은 대로 그 통나무를 보고 있거든요. 즉 저는 저희 이 사람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최강호하면 가족 사진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족이 절실해질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다 고향이 북한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나만의 가족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족은 제가 이 한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시고 제가 이혼한 지 한 7, 8년 됐는데 그때부터 딸만 살아요. 근데 딸이 어머님 돌아가실 때
내려오면서 장례식 끝나고 딱 내려오는데 저 손을 딸내미가 딱 손을 잡더니까 아빠 죽으면 나 혼자네. 이 말이 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야, 이게 제 어머님이 저희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딸들 전부 다 늦게 결혼했어요. 그런데 늦게 결혼했는데 딸들 시집 안 간다고 그렇게 종용하던 게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알 정도로 제가 그런 것에 어떤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체험하면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 가족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큰 한 덩어리의 큰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로 작업하다 보니까 어떤 뭐 여러 가지 통일에 얽매인 많은 사건들을 또 추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바다를 좋아하다 보니까 바다라는 주제의 작업도 있고요. 또 하늘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늘이라는 주제의 작업, 많은 다양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꺼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꼭 한 가지에만 매몰되지 말고, 흔히 말해 고는도 선생님의 비칠 때는 이건 나의 중심이에요. 왜? 고는도라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근데 중심은 두고 그 중심을 파손돼서 차 선생님도 있고 또 안경준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파손되어 가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꼭지를 빨래줄에 걸으면서 집게를 놓고 빨래를 걸듯이 자기 주제를 다양하게 놓고 가세요. 고는도가 심심하면 손 선생님 심심하면 안경. 이렇게 돌다 보면 뭔가 자기 식인 삶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요. 자기를 모아가는 것. 그리고 저는 사진 위에 딴 것 작업하는 것 위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저의 작업이니까요. 또 그렇게 또 사라져요. 참 그게 너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바당바당거리면서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카메라만 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있다면 사진과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곳에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제가 이 살구나무를 10년을 들여다보면 그 살구나무를 이 받듯이 이 살구나무가 눈 오는 날이잖아요. 이런 날은 뭔가 내가 기분 나쁜 날인 것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앵글을 잡는 겁니다. 막 흔들기도 하고 이 나무에다가 내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상이 있으면 솔직히 우리 부부도 싸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고은도 선생님을 좋아하다가 매일 좋아하지만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싸울 때는 이 나무랑도 싸우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사진 찍을 때 꼭 이쁜 사진만 찍어야 되죠? 왜 꼭 아름다운 사진만 찍어야 되죠? 왜 꼭 멋있는 사진만 찍어야 되죠? 그 사진 속에서 내가 있으면 됩니다.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과 내 생각이 녹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녹아내다 보면 뭔가 자기다워지는 그 무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진 찍기, 그런 삶의 어떤 깊어지는 것, 어떤 형태를 만들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한테 뭐든지 좋으니까 질문을 받겠습니다. 교수님 한 사람이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하다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 처음 만나뵙지만 이런 유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하게 돼서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저도 사진에 대해서 초보자고 또 많은 책이나 전시회를 보면 그 작가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다른 미술 전시회 같은 볼 때 그런 걸 못 보다가 사진에서는 또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저쪽에 사진 때는 그냥 이 사진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보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약간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작가의 사진이라는 것은 작가는 못하는 것이니까 작가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 그런 나사를 어떤 의미를 주니까 좋은가 싶습니다. 실은 저희들의 사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진으로 설명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너 말로 할 거면 말로 사진 찍어. 말로 다 해버리지. 그래서 작가 노트라는 게 없었습니다. 또 그거 안 써도 됐고요. 근데 그것이 생기는 것은 유학 갔다 온 애들이 교수가 되다 보니까 유학 가면은 이 서양 애들은 작업으로 자기 분석 파악하는 것이 수업에서 꼭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정당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보다는 논리적이고 그런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애들을 가르다 보니까 가르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도 시켜야 뭔가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저희 추측이고요. 작가 노트라는 것은 작업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이래 하고 가장 솔직하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거기에 논리나 철학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요새 제일 힘든 것이 작가 노트를 읽어봐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게 천태반이에요. 나도 모르는 얘기를 작가 노트로 쓰고 있어요. 어디서 그 유식한 그 말도 모르는 그 유식한 언어가 그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게 왜 작가 노트지? 여기서 이게 뭘 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작품에 보이나? 안 보여요. 그런데도 거긴 유식한 언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로 위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작가 노트를 쓰지 없으면 내가 그 작업하면서 좋아했던 단어만 적어놔도 훌륭한 작가 노트가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전 그것이 더 정직한 작가 노트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또 뭐든지 질문하세요. 뭐 어려워 말고 하기라 할 수 있는 것만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경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생님 오늘 나다운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진을 통해서는 선생님께서 선생님다움을 표현을 잘 하시겠지만 혹시 말로써 내답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지 혹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혹시 사진예술 8월호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저를 특집으로 다룬 저를 특집을 다룬 게 있으니까 여기 보면 조금 이해가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윤세영 이 사진부장이 저를 인터뷰를 4번을 했습니다. 이런 꼭지로 4번을 했는데 제가 작업실을 옮길 때마다 저희 작업실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세영 부장이 참 이것도 특이한 인연이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럼 최강호는 뭐가 다르기에 내가 이렇게 4번씩이나 쫓아왔지? 근데 거기 김용만 선배가 부부예요. 김용만 선배도 맞아, 강호는 달라. 그게 뭐가 다릅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사진으로 나를 깨달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진으로 나를 깨달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사진 찍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 찍으러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내가 사는 공간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내가 사는 공간이 늘 새로워요. 내가 사는 공간을 늘 새롭게 보는 재주가 나다운 재주입니다. 그게 제일 저 같고요. 그리고 저는 작품을 찍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살아요. 제가 일본에 유학 가고 저희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선생님 사진이 뭡니까? 그랬더니까 선생님 사진은 사는 거야. 에이 선생님 저도 살고 선생님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뭐 그게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하세요? 그랬더니까 그럼 사는 거 선생님밖에 사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까 내가 너 졸업할 때 내가 가르쳐 줄게.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야.